맥주 양조. 지금까지 맥주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원시인들은 어떻게 맥주를 만들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맥주 만드는 과정에는 아주 복잡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인들은 어떻게 맥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쉐레머 박사는 발효 과학자입니다. 맥주 과학자죠. 그는 원시인들이 맥주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우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만년 전쯤에 원시인들이 야생보리를 채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생보리를 채집통에 넣어놓고 다시 사냥을 나갔죠. 그들이 사냥을 가고 없을 때 자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비가 내려서 보리를 적십니다. 보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보리가 자라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보리가 자라기 위해선 물이 더 필요합니다. 운이 좋게도 비가 다시 오는군요. 이 정도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비가 충분히 내린다면 이 항아리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법이 펼쳐집니다. 야생 효모가 보리의 당을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변화시킵니다. 며칠 뒤 원시인들은 돌아옵니다. 원시인들은 통안을 보고 이상한 거품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용기 있는 누군가가 먼저 맛을 보는군요. 세상에, 이거 정말 색다른걸? 이것은 정말 우연으로 만들어진 맥주지만 이 발견으로 세상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인류는 300만 년에 이르는 진화의 시간 동안 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삶이 조금은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요? 원시인들이 맥주를 만들었던 방법 매우 간단하죠? 하지만 전문적으로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8단계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맥 과정입니다. 먼저 보리 알갱이를 물에 담가 싹을 틔웁니다. 보리 속 효소가 싹을 틔우고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 후에는 싹이 난 씨를 구워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간 메가를 뜨거운 물에 넣고 섞으면 말토덱스트린이 형성됩니다. 이때 물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녹말의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근 과정에서는 당화작용을 하는 녹말의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알파 아밀라제가 말토덱스트린을 발생시키는데 효모가 이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므로 맥주 안에 남게 되며 맥주의 단맛을 냅니다. 베타 아밀라제는 주로 말토오즈를 만들어내며 이 물질은 효모를 통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그 후에 물 온도를 높이고 당화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직후 최대한 빠르게 여과를 해야 더 투명하고 당분이 많은 맥즙이 탄생됩니다. 펌프를 통해 끓임솥으로 흘러간 투명한 맥즙에 호브를 넣고 끓입니다. 홉 안에 있던 로진 에스터는 섭씨 100도에서 용해되고 분리되어 쓴맛을 냅니다. 맥즙 안에 있던 모든 단백질은 침전되어 바로 여과됩니다. 여과되어 투명한 맥즙은 열 교환기를 통해 냉각 과정을 거치고 효모 활동에 적합한 온도까지 식게 됩니다.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작합니다. 효모는 마치 작은 화학실험실 같습니다. 효모는 분해하면서 많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맥즙 내 발효성 당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마침내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발효 마지막 단계에서 맥주를 섭씨 0도까지 식혀야 하는데요. 효모를 자연적으로 침전시켜 맥주를 투명하게 하고 맛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숙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맥주를 병 또는 통 등에 담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양조회사들은 포장할 때 살균 처리하여 맥주 속 박테리아를 죽이고 유통기한을 늘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양조 과정이 모두 기억나십니까? 맥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세요.